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6년도 경찰 공무원 승진 시험 대비 실무종합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실무종합이죠. 실무종합에 대해서 내용을 보는데 역시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건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고 그다음에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항상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종합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자잘하게 외울 게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좀 느껴 합니다. 양이 많은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포인트를 좀 잡고 보면은 첫 번째,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 해가지고 있네요. 자, 그럼 경찰 개념인데, 경찰 개념이 영미법하고 대륙법이 좀 달랐죠. 그래서 영국, 그 다음에 독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항상 모두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그러니까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를 모두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53년에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여러분들이 평소에 거의 성경만큼 꿰고 있어야 되는 그런 법인데, 바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재산을 보호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요. 치안을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행정경찰적 개념이 강조됐다. 근데 대륙법이 아니고 이거 영미법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정확하게 어디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거다? 영미법 쪽에서 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으로 범죄 수사를 경찰의 사물 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게 경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왔다?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륙법계는 영미법계와 비교하여 경찰 통제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에서 사법통제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엔 경찰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법통제를 주로 쓴다. 어디에서? 대륙법계는.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알아두고,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어쨌든 이게 나오는 패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 개 나오는 지문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가지고 해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가 보면 경찰의 비상 업무 규칙이라는 게 있네요. 자, 우리가 비상 있잖아요. 가포 비상, 의료 비상 이런 거를 따지는데,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있네요. 첫 번째, 작전 비상 의료. 자, 그럼 작전 비상 가포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대규모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징후가 현저하다. 그러면 좀 상당히 세네요. 그러니까 세니까 이게 가포 의료가 아니고 가포다. 작전 비상 가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일단 틀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부터 교통 비상 가포네요. 자, 농무, 풍수설의 화재 등에 따른 대규모 교통사고 등 교통혼란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다. 현저하니까 가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 경비비상 가포가 있네요. 자, 그래서 국제행사, 그다음에 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 수요의 급증으로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경비 비상 가포로 간다. 그래서 일단 뭐가 됩니까? 치안 경비의 급증, 이런 치안 수요의 급증이다라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경비 비상 의료 있는데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치안 수요가 증가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급증과 증가로 구별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7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청탁금지법이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래서 김영란법이라고는 불리는 청탁금지법인데, 자, 읽어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하여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 일단 그런 부정청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알게 됐대요. 청탁이 있다고 무조건 직무 배제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재량의 여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의혹이 있다고 무조건 배제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그 조문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죠. 자, 됐고 두 번째,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초과금액 지체 없이 반환한다. 그러니까 자, 일단 강의를 할 수 있는데 대가가 법에 정해져 있다. 근데 그걸 넘어서면 어떻게 한다? 일단 신고하고 그다음에 반환해라. 이런 얘기죠.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자,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당한 권한 있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 정당하니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됐고. 네 번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자, 뭐다? 이런 것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일률적으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청탁 아니라는 거죠. 수수한 걸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에 따라서 인정할 만한 것도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그런 거고. 자, 중요한 거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재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문제는 이제 1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범죄 예방. 그러니까 이제 실무종합이 이제 온갖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일상활동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 범죄 패턴 이론 등은 상황적 범죄 예방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뭐 그냥 이런 것들이죠. 상황적 범죄 예방 있죠. 상황적 범죄 예방 관련해서 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일단 일상생활, 합리적 선택, 패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 배경이 된다. 가볍게 보시고. 두 번째,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은 자, 물리적 환경 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그래서 설계를 통해서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방해서 감소시킨다. 뭐 이런 얘기죠. 불안감도 줄어들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를 가보시면 특별 예방 이론이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 잠재적 범죄자고 일반인 나왔죠? 그럼 일반이에요. 우리가 범죄를 예방한다고 할 때 자, 뭐다?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를 일반적으로 막자라는 거죠. 그럼 그게 일반 예방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예방의 반대말이 뭡니까? 특별 예방은 재범 방지예요. 재범 방지. 그래서 이게 특별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일반 예방, 그러니까 형법의 어떤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과 특별이 있는데 일반은 범죄를 안 저지르게 하는 거. 그다음에 자, 특별은 뭐다?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재범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 몰라도 이런 것들 파악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죠. 다음 네 번째, 범죄 예방에 질병의 예방과 자, 치료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개한 브렌팅햄과 파우스트는 범죄 예방을 1차적 범죄 예방, 2차적 범죄 예방, 3차적 범죄 예방으로 나누고 있다. 1차적 범죄 예방은 일반 대중, 2차적 범죄 예방은 우범자나 집단, 그다음에 3차 예방은 범죄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예방 이런 예방 이론을 조금 더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극복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역시 가볍게 보시고요. 넘어가시고 일반 특별히 중요하다.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경찰허가 맞는 거 돼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이제 맞는 건데 허가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허가를 받았잖아요. 허가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득이 있다. 그럼 허가가 법률이고, 자, 허가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다? 반사적이. 반사적인 원칙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 거죠.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거 됐고. 두 번째, 경찰허가는 특정 행위를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자, 적법 요건이자 유효요건이다 있는데 유효요건이라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허가만 받고 하면 무조건 다 적법합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적법 요건은 맞고
유효권은 아니죠. 왜냐? 허가를 받고 엉뚱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신청과 다른 허가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청 뭐 그냥 가볍게 보시고, 그래서 신청과 다른 허가도 동의 있으면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뭐다 면허가 이제 허가가 있는데 뭐 대인적, 뭐 태물적 허가, 뭐 그다음에 혼합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보면 의사 면허하고 마약류치금 면허 있죠. 이것은 대인적 허가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 총포류 제조 판매 허가,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의 허가.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기도 하지만은 일정한 물적 설비를 갖춰야 돼요. 물적 설비를 갖추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된다? 혼합적 허가가 되는 거죠.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단순히 자격만 있는 게 아니라 물적 설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시고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음번 가보면 판례에 의하면 허가 여부의 결정 기준은 신청 당시의 법령이다 있는데 아니죠. 신청했다가 사정이 변경돼가지고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 당시가 아니라 자 처분 당시. 행정행위는 이제 처분을 하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비읍번 경찰 허가가 있으면 일반적 금지가 해제되어 피허가자는 적법하게 허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탑 법에서 제한되는 것까지 모두 함께 된다. 그러면 경찰 만능이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해제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권 행사로 자 제3자가 받은 이익은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다. 반사적 이익이면 경찰 개입이 안 되죠. 왜냐? 첫 번째 얘기했지만 반사적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걸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인정되지 않는다. 반사적 이익이면. 자, 그래서 자 일단 기억번하고 디귿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 그 다음에 1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집시법이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래서 5개 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및 금지 장소에 관한 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돼가지고, 자, 일단 그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서 일률적으로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약으로서, 자, 뭐가 된다? 자, 침해의 최소성, 그 다음 뭐다?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 즉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해서 야간 집회를 전면 금지한 건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됐고 두 번째로 가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11조 1호에 따라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그 다음에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문제상은 and인데 실제 조문은 그게 아니고요. 없거나입니다. 또는이에요. 또는. 그래서 자 뭐다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있죠.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쭉 해가지고 일단 뭡니까?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뭐다? 하나요가 아니고 일단 그냥 되는 경우 때에는 자, 뭐다? 100m 이내라고 해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다. and가 아니고 또는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뭡니까? 어쨌든 국회 앞에서 집회하잖아요. 집회할 수 있는데 그런 근거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다음에 3번으로 가보시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자 11조 3호에서 국회의장 공간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일체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뭐 일단 쭉 있는데 여기서 뭐다 공간은 좀 다르잖아요. 공간. 자, 공간은 이제 사적 뭐다 이제 어떤 그 거주하는 곳이니까 여기는 이제 뭐 직무와 특별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국회의사당은 뭐다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 네 번째 국내 제조기관 뭐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 있네요.
자, 쭉 해서 규정한 것으로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 허용 범위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 허가제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 뭔가 입법을 통해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제 이런 것들 이제 검열 금지 이런 걸 따질 때는 행정청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자, 뭐다 허가제 금지에 위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법률로 결정했다. 법률로.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9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 해가지고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그 운영 지원. 그다음 두 번째,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그다음에 제도, 정책, 관행 등에 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한다 이거예요. 위원회에서. 자, 그다음에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자, 시도지사와의 협의가 있는데 자,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해서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걸 왜 시도지사와 협의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청장과의 협의죠. 그렇죠. 그래서 시도경찰자치위원회는 청장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뭐다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자, 됐고 네 번째,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관한 보다 평가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2번 가보겠습니다. 자, 22번. 자, 적절한 것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가 있네요. 자, 그러면 동일한 법률에 근거하느냐? 아니죠. 법이 다로 있다. 별도의 법률에 있습니다.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 자, 국제형사법 공조법에는 증거의 수집, 그다음에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 공조의 범위로 포함되어 있다. 어디까지 공조한다? 이런 것까지도 공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 세 번째 가보면 자, 국제형사사법 경찰기구 인터폴 회원국은 자국 내 설치된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다른 나라의 국가중앙사무국과 국제범죄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며 의무적 협조라기보다는 강제 협조가 있는데 자, 국제기구가 우리나라 마음대로 간섭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의무적 협조입니다. 그래서 강제 협조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터폴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영화나 이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냥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 자, 됐고 네 번째 가보시면 자, 뭐다 국제형사 경찰기구는 국제형사 공조기구로 분류되며 예외적인 사원에서는 자, 뭐다 수사관 뭐해서 뭡니까 이런 거 그런 게 없어요. 협력기구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막 영화에서 엉뚱하게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보시고 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5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넘어가시고 25번 자, 경찰 공무원의 분류 및 관계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경찰 공무원 임용령과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 규칙에서는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일반 경과의 직무. 그러니까 일반 경과는 요런 게 아닌 것들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됐고 두 번째 가보면 국적법 11조의 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쭉 해서 결격사유다. 있죠? 그래서 임용의 결격사유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 채용, 그다음에 승진 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자, 국무총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경정 이하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경정까지니까 경찰청장 임용을 하는데 경정으로 만약에 채용,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할 때에는 대통령이 한다라는 거죠. 자,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 가보면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15 임용 경찰공무원이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쭉 해가지고 있는데 면직시킬 수 있다.
근데 자 이제 불량하면 면직시킬 수가 있죠. 자 근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교류활동 안단인데 이거하고 징계 사유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돼가지고 다 면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가 있어도 면직 가능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8번 한번 볼게요. 지표가 쭉 해서 뭡니까? 또 지표에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부터 이제 보면 적절한 거 있네요. 적절한 거. 적절한 것이 항상 까다롭죠. 첫 번째부터. 자, 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과 주최자가 임명한 자가 함께 측정한다. 뭘 함께 합니까? 혼자 하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됐고 두 번째 가보면 자, 등가 소음도와 최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 지역을 자, 주거 지역 학교 그다음 뭐다 있죠 종합병원 여기까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고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밤에도 시끄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주간, 야간, 심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주간하고 뭐만 구별하면 된다? 야간만 구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야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차등 둘이 나눠서 이제 본다라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고요. 자, 3번 등가 소음도는 10분간 소음 쭉 해가지고 있는데 측정을 한다. 다만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등가 소음도를 5분 내에 5분간 측정을 한다. 그러니까 소리를 좀 더 이제 잘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3번이 이제 맞는 얘기죠. 디테일한 수치 됐고 네 번째로 가보면 자 확성기 등 쭉 해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 뭐 다수에 더 있는데 1인 시위의 경우에 적용된다. 1인 시위는 적용하기 어렵다. 1인 시위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1인 시위 자체가 집시법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고 31번 이제 넘어갑니다. 경찰 인권 보호 규칙이 있네요. 경찰청장은 자, 경찰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인데 항상 기본 계획 나오면 대부분 다 5년이죠. 그다음에 자, 인권 교육 종합 계획은 매년 단위가 종합 계획은 이제 3년 단위로 수립을 한다.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됐고 두 번째 경찰관서의 장은 인권교육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게 되어 있다. 매년 시행을 한다. 시행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경찰청장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치안 행정이 구현되도록 재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하여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영향평가를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인권보호 담당관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를 한다. 연 1회 이상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진단을 하게 돼 있다. 이런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셔서 이제 34번을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 해가지고 자 일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쭉 해서 사용하는 사람의 시켜야죠.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어떤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긴급자동차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긴급자동차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도 있고 신청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해진 거 신청받고 하는 것도 있다. 그럼 신청받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요렇게 두 가지가 돼요. 나머지 기역번, 리을번, 미음번은 미음번은 뭐가 된다?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 긴급한 경찰 업무의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평소에 이제 민방위가 평소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디귿번. 도로 관리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중에서, 그러니까 도로 관리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신청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교도소의 자동차 중 수용자의 호송 경비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교도소 거니까 뭐 정해져 있다. 그다음에 국내의 요인 역시 마찬가지겠죠. 요인이니까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그래서 되겠고, 요 두 가지 니은번과 디귿번은 신청을 받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37번 가보겠습니다. 자, 통합방위법, 그다음에 국제형사경찰기구,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 자, 통합방위본부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한 명씩을 두되, 자,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 등 작전 업무를 총괄하는 참모부서의 장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다. 됐고, 두 번째, 인터폴 적색수배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형 집행장이 발부된 자 중에서 전화금융사기 또는 범죄금액 5억 원 이상 경제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있죠. 자, 적색수배 됐고, 세 번째로 가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다. 뭐 쌍둥이죠. 자, 그럼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20일의 경조사 휴가를 줘야 된다. 20일이 아니고 25일이라는 거죠. 상당히 길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런 것들 보시고, 그다음 네 번째,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 뭐다? 장례 치러야 되겠죠? 3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이 부분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범죄인 인도법상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 범죄인이 인도 범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없는데 왜 넘겨줍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인도 범죄에 관한 청구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까지 거절해야 돼요? 아니죠. 유죄의 재판, 그쪽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았는데 거절한다. 그러면 막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를 또 읽어봅시다. 외교부 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도 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이 심사를 하죠. 전속관할. 그리고 불복은 안 되죠. 그래서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자, 됐고, 세 번째 가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외국에 대하여 쭉 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게 인도 요청을 하는 거죠. 됐고, 그다음 네 번째 기네요. 외교부 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긴급 인도 구속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긴급 인도 구속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 범죄인을 긴급 인도 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서류를 쭉 해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긴급 인도 구속하도록 뭐하게 돼 있다? 명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너무 막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뭐다?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 당연히 인도 거절합니다. 왜냐면 이게 압박용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나라에서 유죄의 재판까지 확정된 것까지를 우리가 거절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까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문제들을 봤는데 문제의 개수가 많지만 뭐 일단 간단하게 이제 잘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단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어떤 그 조문들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키워드가 잡힐 만한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해 놨다가 그런 것들이 다 문제로 반영되니까 그 위주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2026년도 경찰 공무원 승진 시험 대비 실무 종합
자, 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